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어떻게 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충돌과 반전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월의 어느 아침, 헤드라인 하나가 등장했고 그 순간 불꽃야구는 법적으로 멈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전해지자 충격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팬들은 댓글창에서 마지막이냐고 물었고 공식 채널의 영상들은 차례로 비공개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프로그램은 사라지는 듯 보였고 그 공백은 의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황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방송 금지가 내려진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회차가 공개되었고 며칠 사이 추가 영상들까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금지라면 멈춰야 하는데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그 질문의 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의 출발점은 겉으로 드러난 여론이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관계자와 접촉했고 조심스러운 대화 끝에 하나의 저장 장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한 장과 오래된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파일은 2022년 봄의 회의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 장면 속에서 기획의 방향과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경기의 승패보다 사람을 보여주자는 문장, 리그가 아니라 서사라는 정의, 그리고 이후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메모들. 문제로 지목되었던 핵심 구조가 이미 그 시점에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과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계약보다 앞선 시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후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정에서는 아주 다른 무게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 창작의 출발점과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그 질문이 어떻게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판결의 방향을 틀어놓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은 12월 19일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해 보였고 그 문장 하나로 프로그램은 즉시 멈춰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송사는 권리를 주장했고 제작사는 반박의 여지를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라는 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났다는 인식이 우세했고 많은 이들은 불꽃야구가 그날을 마지막으로 기록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움직임은 그 예상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식 채널의 영상들이 하나씩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제작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연락이 닿던 관계자들도 말을 아꼈고 프로그램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완패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이 사안은 짧은 속보로 정리되어 지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다음 날인 12월 20일, 스튜디오 C1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회차를 공개했습니다. 멈춰야 할 콘텐츠가 오히려 등장한 것입니다. 이틀 뒤에는 또 다른 회차가 올라왔고 이어서 미공개 훈련 영상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업로드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삭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댓글창에는 질문이 쌓였습니다. 방송이 금지되었다면 이 장면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법적 판단이 잘못 전달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판단이 있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승패 구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금지라는 결정과 실제 행동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역시 이 불일치를 주목했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멈춰야 할 이유를 가장 잘 아는 쪽이 제작사였고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콘텐츠를 공개했다는 사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취재 방향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확신을 주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접촉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자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고 공식적인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컵 속의 커피가 줄어들 무렵 그는 조용히 하나의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사건의 중심은 판결문에서 증거의 시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원이 보지 못했거나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과거의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여론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가? 누가 먼저 설계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어떻게 남아있는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저장 장치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법적 판단의 방향을 바꾸는 실마리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장 장치 안에 들어있던 파일은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날짜가 찍힌 디렉터리와 단순한 파일명, 그리고 회의실을 고정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영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 평범함은 결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기 기획 단계의 회의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의 구조와 방향이 명확한 언어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감독은 포맷을 정리하듯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각 팀은 실제 선발 과정을 거쳐 경기를 치르고 결과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서사를 중심에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승패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리그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문장은 그 회의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문제가 되었던 구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고 우연이나 사후 정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발견된 문서 역시 같은 맥락을 강화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전 설명서에는 기본 콘셉트와 창작적 구조의 귀속에 대한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개인이며 참여 창작진과 함께 저작권을 가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서에 찍힌 날짜였습니다. 방송사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의 시간이었고 논쟁의 출발점이 계약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핵심 구조가 차용이나 변형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획으로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사가 주장하던 포맷의 관행과는 다른 차원의 증거였고 감정이나 해석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싸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사성 논쟁이 아니라 창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확보한 이후 제작진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기록을 정리하고 논리를 재구성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무엇을 추가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보다 명확한 근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자료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고 판사들의 질문은 어디를 향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계약 해석의 문제로 전환되는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속행 심리가 열리던 날, 법정의 공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대량의 새로운 자료가 쌓여있지도 않았고 자극적인 주장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에는 계약서 한 페이지가 확대되어 띄워졌습니다. 변호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문제의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기본 콘셉트 및 창작적 구조에 대한 원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며 방송사는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은 유사성이었습니다. 형식이 비슷한가? 경기의 구조가 닮았는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가 하는 질문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제시되는 순간 싸움의 축은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닮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처음 그 구조를 만들었고 계약서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문서, 해석이 아니라 합의의 기록이 중심에 놓였습니다. 판사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시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 하나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준비된 논리에서 벗어난 질문이었고 즉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사 측은 다른 조항들을 언급하며 맥락을 설명하려 했지만
핵심은 이미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명된 문장이 존재하고 그 문장이 창작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정 한가운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재판은 유사성 논쟁을 벗어나 계약 해석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관행이나 업계의 암묵적 이해보다 문서에 적힌 내용을 우선했습니다. 방송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편성권과 포맷 해석의 우위는 이 조항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창작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그날 바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문장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이 싸움은 추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한 줄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확신은 현실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현장과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이 내려진 시각은 12월 24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방송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불꽃야구의 콘텐츠 생산과 공개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결정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창작 구조가 일단 인정되었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의 채널에는 실시간 시청자가 급격히 몰렸고 복귀 인터뷰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분위기의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재개 소식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이전보다 크게 뛰었고 구독자 유입 속도 역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신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편집실의 파일들이 다시 열렸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졌습니다. 스태프들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짧은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에는 안도와 함께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겹쳐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의 반응 역시 상징적이었습니다. 한 선수는 이제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프로그램의 존폐를 넘어 자신들이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부정되지 않았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독 또한 내부 자리에서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와 협찬 문의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출 회복이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는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더 넓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꽃야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이 남긴 여운은 한 프로그램의 복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제작사들이 과거의 계약서를 다시 꺼내들었고 법무팀에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문구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온 관행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따져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문이 뒤따랐습니다. 단 한 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관행에 대한 과신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와 힘의 균형이 문서 한 줄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다는 것입니다. 방송사는 포맷과 편성권을 중심으로 우위를 점해왔고 제작사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단은 창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따져 묻는 방식으로 그 균형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관행보다 합의된 문장이 우선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불꽃야구의 경우도 아직 모든 변수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과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여전히 남아있고 프로그램의 향후 행보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확인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화려한 여론전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약속의 문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승리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창작과 권리에 대해 모두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름 없이 일해온 스태프들, 화면 뒤에서 시간을 쏟아온 제작진,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들까지 이 사건은 그들의 노력이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읽힌 한 줄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문장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합니다. 창작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합의된 시간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던진 질문과 의미는 앞으로도 업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되짚어질 것입니다.